대구와 주변 지역은 섬유 원료의 주 산지였습니다. 대구에서 뽑아낸 그 제사 양이 전 조선에서 20%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1980년) 중반입니다. 그 하성 섬유의 주 품목이 좀 바뀌게 되고 87년만 해도요. 단일 산업으로는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방직, 도모방직, 그리고 가장 유명한 제일모직 같은 공장들이 대구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자리들이었죠, 당시에. 네. 이게 대구 경북의 민심달래기용 국책사업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당에게도 민심이 있는 상황, 그리고 새로운 야당 정권이 들어선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저기를 공략할 수 있겠다는 어떤 정치적 배경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템으로 선정된 것이 바로 밀라노 프로젝트. 네, 뭐든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대구하면 섬유, 섬유하면 대구라는 공식이 깨진 것. 아마 1990년대 이전부터 징조는 있었지만 본격화된 것은 90년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영광이 좀 더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대구는 섬유도시. 그리고 80년대 그 떠들썩했던 그 풍경 우리 기억을 기억하죠. 하거든요. 근데 네. 왜 사양 산업이 되었는가? 섬유 산업이 그죠? 대외적으로 보면 이미 이제 세계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죠. 중국도 있었고 동남아시아도 있었고. 그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환경과 자연 같은 이런 이슈들인데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80년대 이미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파리에서 어떤 환경과 자연을 이슈라는 섬유, 패션 같은 산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어떤 섬유 산업, 패션 산업 이런 건 논의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사실은 한국이 사실 그 당시 합성 화학 섬유 여기 계속 집중하고 거기 제일 가장 팔리다 보니까 이걸 어떤 전환의 시기 놓친 것도 사실 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7년도에 수출 100억 불, 그래서 막 탑도 세우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1987년이라는 게 상징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어떤 기점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민주화라는 것이 1987년 민주화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그 전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제 군부 독재에 대한 어떤 이제 저항이었고 어쨌든 헌법을 개정을 시켰고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막 개성을 살리는 거는 너가 지금 그럴 때야 이런 거죠. 너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 뭐 옷 차려입고 놀러 다녀 이런 거지만 그 이후부터는 차려입고 놀러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개성을 추구하게 되고 개인들 각자의 개성들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산업 생태계가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또 대구의 주력 산업이었으니까 얼마나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았겠습니까? 노동 환경 같은 것들도 좀 대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네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선 저임금이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보수적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이 섬유 산업에 젊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이죠. 뭐 이런 상황들이 섬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에 노래를 붙인 곳이 대구 염색공단 노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예술하시는 분들 듣기로는 그 당시에 너무 힘든 그 노동의 그 괴로움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산재도 당하고 보상도 못 받는 현실에 너무 괴로워서 그 시를 보면서 노래 말에 그 시에 노래를 붙였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 우리 염색공단의 노동 환경이 엉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여기에 IMF 외환 위기라는 뭐 거대한 태풍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맞은 거죠. 그 당시에 잘 나가던 국내 30대 기업 중에
16곳이 도산하던 때였고 그리고 섬유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의 섬유업계들도 줄줄이 막 부도나고 도산하고 그다음에 홍콩 시장까지도 좀 위축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유 수출이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정부도 참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겠다. 그런데 또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또 더해진 거네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계적으로 대구 최대치는 대구의 52% 정도 노동자 중 50% 정도가 섬유산업 종사자. 종사였고 물론 이제 90년대 말에는 그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30, 40여 명 일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대구 시장한테도 중요한 문제고 뭐 그 당시 IMF 극복이나 뭐 지역 통합을 외쳤던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정치적 필요성, 사실 그런 부정할 수 없는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일사천리도 채택돼서 추진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 밀라노 프로젝트. 네. 김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밀라노 시청을 방문해 한국의 섬유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저는 계속 궁금한 게 도대체 누가 장명을 했을까? 네. 너무 잘했다. 정치적으로 너무 잘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밀라노가 불쑥 들어오게 됩니까? 제가 아까 지난번 방송에서 말했듯이 대구를 너무 사랑하시는 이제 문희갑 시장님께서 네. 대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그 세계 유수의 도시 밀라노 이름을 붙이신 건데 대구경북연구원에 그 말씀을 남긴 기록을 보면 이런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섬유산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섬유 패션 산업이 당시에 프랑스에 밀리고 있을 때 밀라노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프랑스의 그 산업과 동등 일상을 가지게 될 정도 성장을 했다. 그때 우리도 밀라노처럼 성장을 해서 밀라노 같은 대도시 같은 섬유 패션 산업 도시가 되자. 그러면 우리도 네. 그 이웃 나라인 일본이라든지 네. 이렇게 좀 경쟁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자. 나란히 하는 선진국과 목표가 같은 있었을까요? 지위를 가지자. 일본은 패션 도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모방이나 카피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지만은 문화 역사로 봤을 때 창조와 창의가 전제되는 이 패션은 어려운데 한국은 찬란한 문화유 사회라든지 역사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려면 그 안에 속살들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밀라노라는 도시가 정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에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것들도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과연 있었던가요? 처음부터 밀라노를 벤치마킹 하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밀라노가 섬유 또 아까 디자인 뭐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만 대구는 이 섬유거든요. 예. 섬유고 또 섬유가 또 이렇게 섬유의 단계에서 최고의 부가가치가 패션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는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섬유 산업을 패션 산업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본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또 이탈리아의 또 북부 지역, 이 밀라노 지역은 예전부터 직물 산업이나 천연 가족 사업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대구의 섬유 산업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화학 섬유잖아요. 결이 좀 많이 다른데 이거랑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뜬금없다. 이런 평가도 좀 많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는 밀라노가 있는 지역은 이탈리아 북부입니다. 제3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이 제3 이탈리아라고 하는 것은 세계 많은 지역이 그 본따려고 하는 산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유연 생산 체제라고 합니다만 이 유연 생산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유연한 겁니다. 대기업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조그만 기업들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함 그리고 그 가능하도록 하는 그 협조 체계가 완벽하게 구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이것은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완전히 반대네요. 완전히 극과 극의 그 산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밀라노를 끄집어 들고 온 것은 우리가 목표를 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제기됐었죠. 그런데 1990년대 후반 밀라노 프로젝트가 시작되던 그 당시 정부와 지자체의 판단은 밀라노라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서 6,8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제 들이게 됩니다. 사업 내용을 좀 볼까요? 사업 내용을 뜯어보면 뭐 나름 체계가 잡혀도 있는데 또 살펴보면
대단히 추상적인 사업 계획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생산 기반 확충, 패션 디자인 활성화, 기술 인력 개발 지원, 무역 정보 기능 강화. 요걸 큰 축으로 해서 이제 사업이 분류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각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신제품 개발 센터 설치, 섬유 종합 전시장 건립, 패션 디자인 개발 지원 건립, 섬유 기능 대학 확대. 기관이나 센터나 하여튼 1차는 인프라 기반 조성에 힘을 쏟은 게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다. 그것이 잘못 쓰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자.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섬유산업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했는데 2001년 그해 그 외에도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밀라노 프로젝트 일환으로 염색 디자인 실용화 센터, 니트 염색 가공 개발 센터라는 것도 8월에 생기고요. 또 팩스코 패션 디자인 개발 지원 센터 같은 것도 개관했는데 이 역시도 그 기대했던 제 역할은 지금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뭐 기능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에 관련된 어떤 성과물들 시민들에게 공유된 적이 있는가. 사실 얘들이 구체적인 성과였으면 대구시에 공유했을 거거든요. 그럼 대구시에 공유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작년에 언론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패션, 또 섬유 관련 연구소 들의 수장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이고. 들었거든요. 그 연구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원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전문가들이 벌어지고 오지 않으려고 하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만 그 1차 밀라노 프로젝트의 가장 큰 예산은 복무 패션 어페럴 그 단지입니다. 그 패션 어페럴 단지가 지금 형체가 없어졌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예. 가장 큰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만 형체가 없고 이시아폴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가보시면 아시지만 거기 쇼핑몰이 있고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밀라노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이제 기획되고 추진된 게 이제 복무동 이제 패션 오페럴 밸리 사업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뒤에 이제 사업하는 이 진행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패션 오페럴 밸리 조성한다라고 얘기하면 기업도 유치하고 산업단지도 이제 분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분양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18%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미미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뭐 자금 조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감사원이라든가 이제 국책연구기관에서 패션 오페럴 밸리는 대구시가 가야 될 방향은 아니다. 대구시에 적합하지 않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공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구시가 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제 이시아폴리스 가는 거를 지금 조성한 건데 결과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지금 패션 어페럴과는 거의 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는 좀 대구시가 이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을 해서 이제 땅 장사하고 좀 집 장사한 결과를 그 정도였던 그런 결과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11월 22일자 기사에 보면 네. 그러니까 98년 9월 달에 이 프로젝트를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막 시작했을 때죠. 밀라노 프로젝트가 용두사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대책 수립을 위해서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 기획단 구성이 시급하다면서 그 이유가 특히 밀라노 프로젝트의 사업 연계성을 확보하고 이거 뭐냐 따로 놀고 있다 지금. 두 번째 신소재 신제품 개발을 통한 섬유 산업 구조 고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러다 다 죽는다. 네. 이런 거거든요. 이 기사가 나온 게 2001년인데 2001년은 1999년 1차 밀라노 프로젝트 진행되는 초기 혹은 중기입니다. 2003년에 1차가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 이미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 기획단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밀라노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에서 지금 굉장히 큰 이견됐다. 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대구를 너무 사랑하시는 시장님께서 이거 잘못되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업계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 그 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구시의 태도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구시가 구체적으로 예, 예. 어떠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갔는가
사실 그것이 사실 공유가 잘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걸 업계에게 좀 설명하고 또 좀 조율하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었어요. 역할인 거죠. 그리고 시민한테도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근데 1차 년도 초기였어요. 1999년 2월 설날을 앞뒀던 시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문희갑 당시 대구시장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밀라노 프로젝트 실패 때는 모든 책임이 섬유업계로 돌아간다는 걸 잊지 말아라. 섬유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대구시도 손을 떼겠다. 재직과 염색이 서로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거짓인 줄 알고 있다. 앞서 지적하셨던 업계 문제를 시장이 인식한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함께 해야 될 또 그 사업의 주체인데 신뢰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2차 년도로 넘어가게 되죠.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가 추진이 됩니다. 당시 지역산업진흥사업이라고 하는 그 꼭지 속에서 2차 밀라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고요. 2차 밀라노 프로젝트의 또 핵심은 소프트웨어 투자였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인력 양성,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또 섬유산업 고도화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당시의 그 위축되었던 섬유산업계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밀라노 프로젝트는 2차 동안에 계속 이야기는 많았지만 실질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로 저는 이 굴러가면서 그때부터 이미 이제 동력은 상실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섬유산업에 투입되던 예산도 좀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과 좀 분산이 되었더라고요. 2차 때는. 네네. 그 이제 2단계 지역 전략산업진흥사업 꼭지 속에서 2차 밀라노 프로젝트 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 4천억 중에 한 1,800억이 밀라노 프로젝트고 나머지 뭐 메카트로닉스나 뭐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예산이 분배됐죠. 뭐 그것은 당시에 왜 섬유 산업인가, 왜 섬유 산업에만 투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또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제 밀라노 프로젝트를 또 한다는 비판적인 시선이 실제로 있었고요. 기계, 전기, 전자 등 첨단 산업에서는 왜 섬유만 지원하냐 이런 반발도 있었던 거죠. 사실 또 섬유 산업만큼 중요한 게 또 기계, 전자 이런 산업이거든요, 대구에서. 왜냐하면 사실 아시다시피 울산에 있는 대규모 제조업 공장에서 그 배후 기지로 형성되는 것들에서 경주, 영천, 경산, 대구로 지금 자동차 부품 벨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대구에서 중요한 산업이고 또 구미 전자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또 산업단지들이 대구시 서쪽에 성서나 이런 데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 산업들도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대구시가 맨날 섬유만 하니까 볼멘소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당시에 그 이걸 시작했던 문희갑 시장이 그 임기 끝에 재선을 준비하다 구속되는 사건까지도 있었어요. 이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이제 시장 연임에 그때 실패를 했었고요. 시장님 저 만두 좀 해주세요. 시장님 피자 올려주세요. 시장님 일차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이 마무리가 그런 마무리가 이제 아니고 이미 이제 배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던 거죠. 배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나마 그 배에 대한 항해 일지를 적고 있던 선장도 사라지버린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문희갑 시장님과 업계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업계는 이제 문희갑 시장 건너뛰어서 중앙정부와 직접 상대하려 했고 또 지방정부 그 문희갑 시장으로 계실 때는 이 밀라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또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까보면 참 다양한 모순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점들이 많았죠. 네. 더욱더 결정적으로 이때 또 이 프로젝트가 또 휘청이게 되는 건 이 2002년에 당선된 어떤 그 조영 시장이 그 1년 만에 지하철 참사 사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하철 참사 사고가 단순한 참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구시 행정의 무능력과 정치적 무능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사건 발생 후 일주일 후에 물청소 같은 이런 것들이 사건 현장 보존하지 않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서 시장 퇴진 투쟁들이 벌어지는 등 사실 그래서 이 리더십에 상당히 타격이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집권 이 여당에서 같은 당에서도 그 대구시장 사상 최초로 단임만 공천을 주고 그다음부터 공천 안 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리더십이 정말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이 정치는 다시 또 어디로 갈지 헤매겠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2000년도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 이어받은 셈이긴 한데 네.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변수로 그 사회적인 변수로 시정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그 섬유 산업에 몰두하지 않고 다른 산업을 더 육성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또 그때부터 좀 대구시 난맥이 발생돼. 그 당시에 2003년 4월에 이게 다시 2차 프로젝트 관련된 어떤 보고서인데 이때가 대구시의 가장 어수선할 때거든요. 왜냐 지하철 참사가 2003년 2월 말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수선하게 정리되는 게 뭐 한방 바이오 메카트로닉스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기억하실 분은 한방 산업 제대로 육성됐는가 그러면 메카트로닉스가 제대로 육성됐는가 사실 모르시잖아요. 사실 또 중간에 보면 대구시가 또 정치가 막판에 바뀌어서 중간에 옛날에 솔라시티를 하겠다 그런 적도 있었고 이름만 좋다. 그리고 물 산업 중심 도시가 되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뭐가 계속 바뀌면 대구시 중심 산업이 도대체 뭔가 네. 뭔지 모를 정도로 계속 표류하고 있어요. 지금은 AIB라고 해서 또 AIB. 그게 뭡니까? 인공지능, 예.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이제 대구시가 중심으로 하겠다고 현 시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대구시가 사실 이때 이후로 대구시 중심적인 산업 정책이 계속 표류하게 되는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참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하나 또 발생을 합니다. 밀라노와 관련해서. 네, 아주 대구 시민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대구시의 대표적 흑역사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대구시가 밀라노와 자매 결연을 맺었다고 했는데 언론사가 가서 물어보니 우리는 밀라노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대구시가 이탈리아 밀라노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대구시는 계속해서 자매 도시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 a sisterhood agreement, we are in a friendship agreement. But 담당자는 그러면서 밀라노시가 대구 도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할 때는 먼저 우호 협력. 아니 근데 이거 뭐 약간 서약서 같은데 날짜도 있고 네. 서명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예, 뭐냐면 교과서에서도 저는 본 것 같은데. 대구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문희갑 시장 시절에 밀라노 시장과 만나서 이제 협약문에 우호 협력을 강화한다 공동 선언문을 쓴 거예요. 선언문. 네. 대구시에서는 우리는 이게 자매 결연인 줄 알았다 하고 해서 생각을 한 거고 밀라노에서는 이걸 썼더라도 아직 우리가 이제 우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자매 결연 도시로 되는 거고 그 또 시의회도 밀라노로 시의회가 있으니까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참 이게 자매 도시인 줄 참 14년 동안 까맣게 모르고 또 밀라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거 참 대구시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섬세하지 못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식의 어떤 결정을 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이 정도로 금액이 들어가면 또 어떻게 보면 더 꼼꼼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이 정도로 금액이 들어가니까 뭔가 더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뭐 맺었다 그러고 뭐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게 자매 결연이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면서 여기 뭐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빨리 풍겨야 하는 그런 조바심이 이런 참 에피소드를 남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업계가 혁신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업계로서도 갑자기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들어왔지만 기존에 또 해왔던 관성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1990년대라고 하는 것은 섬유업계가 사실상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갈 때였고 섬유업계로서는 정부의 지원을 굉장히 갈구했었던 것이죠.
이 섬유 산업이 산업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이 되어서 1986년에서 97년 동안 그 밀라노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 2,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구의 섬유 산업은 이런 막대한 정부 예산에 기반해서 이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럼 밀라노 프로젝트가 이제 업계에서 필요하다라고 한 이야기들은 이런 섬유 산업의 산업 합리화 지정이 지속되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속이 되면 이것이 기업의 직접적 지원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게 기대가 컸습니다만 이 정도면 이제 사실은 우리 대구의 석유 업계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기보다는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석유 산업이 이제 발전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것을 보통 그걸 업계용어로 이제 정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정부 이제 보조금과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기업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위한 우리 업계에서는 지원금 킬러 이런 용어를 좀 쓰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을 위한 전담적인 행정 전문 컨설팅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어떤 그 프로젝트가 이제 실행되면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합니다. 어떤 비용을 계산할 때 이걸 그냥 단순히 투입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는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기회 비용이 맞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밀라노 프로젝트 진행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일을 했으면 다른 산업을 키웠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또 대구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이런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거든요. 잃어버린 기회. 네. 제가 그 대구 경제에 잃어버린 25년이라고 하는데 이 잃어버린 25년을 다 같이 이렇게 포함시키면 저는 1조 원이 아니고 뭐 참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수십조 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회 비용 말씀드려 저처럼 예산 감시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게 어떻게 1조 원의 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민들의 피, 땀, 눈물 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90년대 말 같은 경우 여전히 사회복지 체계가 정비 안 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조라는 돈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후 그러니까 밀라노 프로젝트가 그 종결되는 시점 그 이후에도 밀라노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또 뭐 시장 선거가 있을 때도 밀라노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모호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치열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 방향을 수정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책임이 너무 커지니까 그렇게 그냥 몇 년이 흘러가 버리는 정말 되게 비극적인 사건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구시의 조직도를 보았습니다. 대구시의 조직도에 보니까요, 그 경제국에 아직도 섬유 패션과가 남아 있어요. 단일한 산업을 지원하는 그 섬유 패션을 지원하는 과가 대구시 경제국에 있습니다. 다른 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밀라노 프로젝트가 어떻게 제대로 끝난 것인지 안 끝난 것인지 또 밀라노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 모든 것이 모호한 상태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가 밀라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밀라노 프로젝트, 저 기억 속에서 좀 밀려나 있던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는데요. 오늘 네 분은 좀 함께 하시면서 좀 어떤 소감이 드셨는지 우리 패널들부터 말씀드릴까요? 저는 어린 시절 배운 그 섬유도시 대구라는 자부심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떠들썩하고 활기찼던 대구의 모습도 기억을 하고 있고 다시 희망을 품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유도시 대구 어게인 1987 예! 섬유산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의 정체성에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에 대한 우리 애정이나 기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섬유산업이 특권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밀라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라도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오늘 대화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화 제목 하나 떠올랐어요.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아. 이제 밀레노 프로젝트 올해 헤어질 결심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 사실은 사람 관계를 잘 아시다시피 잘 헤어지는 사람이 잘 만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잘 헤어져야지 또 새로운 산업, 새로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그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왜 바느질 할 때도 참 중요한 게 매듭을 잘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라노 프로젝트도 잘 매듭을 짓는 게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는다면 그것이 또 시민의 품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의 품격 다음 주에도 이어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